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드네렐라균입니다. 요즘 산부인과에 질염으로 방문하시면 이 검사 많이 하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검사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도 타국가에서 이 검사를 받으시려면 수십만 원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3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원성 미생물 검사 12종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간혹 미국 CDC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권위 있는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병의 관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알고리즘화 했어요. A라는 걸 먼저 해보고 안 되면 B로 가고 C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왜 저걸 저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알고리즘을 짜놨을까? 그도 그럴 것이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아마 미국에서 의료보험 없이 응급실 갔다가 수천만 원 깨졌다는 그런 무용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가격이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의료는 정말 예외입니다. 저는 이 검사를 많이 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항목 중에 얼척없는 항목도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파붐균이라든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또는 트레포네마 팔리듐은 왜 저기에 껴있지?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클라미디아, 임질, 제니탈리움 요즘 엄청 늘어나고 있는 병이죠.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헬페스 이런 항목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핵산 증폭 검사를 받아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가드네렐라균입니다. 이 검사의 이름이 STI 12종 검사 라고도 불려요. STI가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다시 말해 성병이란 얘기예요.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나 이거 성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성감염성 질환은 임질, 클라미디아,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매도, 이 정도가 이제 성감염성이고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라이티쿰균은 성감염성 같기도 하고 질염 유발균 같기도 하고 공생균 같기도 한 그런 균이고, 그리고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나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균은 딱히 치료가 없는 균들입니다. 자, 이 검사 중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가드네렐라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가드네렐라균이 양성이 나왔다고 모두 치료해야 되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검사 방법이 1983년도에 개발된 진짜 의학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검사법이거든요. 특정 유전 물질을 계속 증폭시켜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너무 예민해서 균수가 아주 적게 있어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네렐라균이 양성이 나왔다는 것과 가드네렐라로 질염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드네렐라균이 모든 여성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험이 없는 여성, 심지어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질내 공간에서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공간이거든요. 미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도 있고 도움을 주진 않지만 특별히 해로움도 없는 미생물이 있고 또 해로운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중 가드네렐라균은 수적으로 세력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고 증식을 많이 하게 되면 세균성 질증이라는 질병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세균성 질증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질염의 한 종류인데 주로 냄새가 고약하거나 노랗고 회색빛이 도는 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질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유익한 균, 대표적으로 유산균과 같은 그런 균들과 성격이 약간 깐칠한 균, 대표 선수가 가드네렐라균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균형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미생물 생태계는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리 주기에 따라 호르몬의 영향으로 변화도 되고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다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질내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가드네렐라 양성이어서 치료를 해도 다음 검사에서 또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드네렐라균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고 질이라는 공간에 얘들이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즉 언제 세균성 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 누젠트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질내 환경을 보는 점수인데 좋은 균과 나쁜 균 간의 그 세력 균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점 이상이면 세균성 질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암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질내 산도가 4.5 이상이거나 현미경을 봤는데 클로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질상피세포에 박테리아 사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의 세포들인데 이것이 많이 보이거나 또는 피쉬 오더, 그리고 질 분비물이 그레이시하면서 약간 화이티시한 디스차지가 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받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증상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누젠트 점수 또 암셀 크라이테리아가 모두 없어요. 그러면 치료를 사실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이 핵산 증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게 참 뭐랄까, 그냥 무시하고 넘길 만한 배짱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균성 질증이라고 진단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을 일주일간 드시게 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몸에 해가 없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가드네렐라에 사용하는 약제가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제입니다. 상품명으로는 그 유명한 후라시닐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페니실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분자구 조직을 갖고 있어서 세균 내로 심플 디퓨전 방식으로 들어가서 균을 없애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질염에 걸렸다고 해서 경구용 제제가 딱 그 질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속에 다른 유익한 세균들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유익균의 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생제 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 메트로니다졸이 꼭 먹는 제형으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연고 형태, 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경구용과 비교해서 치료율이나 재발률이 더 우수하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질내 직접 투여 방식을 선택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그리고 세균성 질증은 질내 환경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자주 생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잦은 재발로 고생하신다면 평상시 얘네들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치료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시기를 바라고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드네렐라 균이 양성이 나왔다고 모두 치료의 대상은 아니다. 두 번째, 치료는 세균성 질증으로 진단됐을 때 진행한다. 세 번째, 세균성 질증으로 발전했다면 적절한 항균제 치료가 필요하다. 네 번째, 재발이 너무 많으면 억제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가드네렐라균은 성감염성 질환은 아닌데요,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병은 아닌데 성감염은 시킬 수 있다. 아주 애매하고 모호한 얘기죠.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